네, 2020년 1월 20일 월요일에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 주간이죠. 더욱 건강하게 정진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용칼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딸의 KT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김성태에게 죄가 없다. 죄가 없다기보다는 뇌물죄의 증거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김성태 딸이 부정 채용됐다. 이거는 또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다만 검찰이 뇌물죄를 걸었는데 김성태가 딸의 채용을 고리로 해서 부정한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네. 자,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죄 판결받은 김성태는 검찰에게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네. 검찰이 엉뚱한 법 적용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광고 만나시고 곧바로 오늘 용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인데요.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정하십니다. 만족하십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이죠.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린 스무디의 연말연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30포를 구입했을 때 5포 추가 증정하게 되는데요. 쉐이크 보트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마시는 그릇이라고 합니까? 잔이라고 합니까? 그걸 이제 보틀이라고 하잖아요. 쉐이크 보틀 업그레이드. 기존 PET 소재에서 친환경 소재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밖에 50포, 100포, 벌크 도입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요.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였습니다. 네, 김성태 사건과 관련해서 특종 보도를 한 기자입니다. 김환 기자. 지난 금요일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 칼럼을 실었네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정 채용은 있었지만 뇌물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성태 딸의 부정 채용은 인정된 거예요.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김성태가 공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번에 공천 주세요. 무죄로 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법원 판단이 이러합니다. 부정 채용은 있었지만 뇌물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이제 곧 공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다가 나 뇌물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나 무죄다. 이러면서 공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당대표가 아빠 찬스 등 자녀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또 부정 진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 이 자녀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본인 아니에요, 본인. 본인에다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러고요. 이 사람들 공천받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준다면 뭐 그때 했던 약속은 다 뻥인 거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 약속을 했는데 뭐 어기면 그만이지 뭐. 지금까지 뭐 안 어긴 적이 뭐 지킨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예. 자, 형사재판은 검찰의 기소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맞서서 각각 최대치의 사실을 끌어모아서 다투는데 이 과정에서 이어지거나 완성되지 않던 사실이 보충되고 끼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합은 그 자체로 진실에 근접하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제시한 것은 진실의 그 일부분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진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에서 정보 올렸다고 이 정보를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는 언론들, 그 왜곡 보도하는 거예요. 왜곡 보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성태 재판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겨레 보도로 부정 채용이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니까 검찰은 시종일관 이 결과를 낳은 청탁과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채용 비리 문제가요, 어디 무슨 각서를 씁니까? 공증을 받습니까? 이런 거는 이 확실한 그런 증거로서 남을 경우가 많지 않아요. 뇌물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온당하고 그동안 해왔던 검찰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김성태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뇌물 혐의로. 그거는 이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이. 예. 여러분, 검찰이 말이죠. 무슨 사안에 대해서 딱 재판에 넘겨놓고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이 가늠 안 하고 기소하겠습니까? 결국 무죄로 나올 걸 알고 기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조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죄 나와도 상관없다. 기소 단계에서 망신시키고 그래서 그 직에서 그 직을 그만두게 만들면 그만이다. 이 생각 갖고 아주 무리하게 기소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좋게 봐도. 이런 다툼 끝에 재판부는 검찰이 청탁과 지시의 근거를 제시한 김성태와 이석채의 2011년 모임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지만 아직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이거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면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것을 판단한 것이 되는 거죠. 재판 판사가 이걸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정에 대한 뒷감당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물론 단정해도 됩니다. 이 판단과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매우 기술적인 것이 됐어요. 필기시험까지 끝난 뒤늦게 공채 전형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김성태 딸의 KT 채용은 부정 채용이 맞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예. 1심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 규명이 끝난 것은 당연히 아니죠. 딸의 부정 채용을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를 향해서 사법이 정의로워 또 감사하다는 식으로 인사하는 이런 비도덕적 아버지 김성태가 더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런 김성태의 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엉망인 기소 그리고 심약한 판결, 이게 김성태 무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훼손되는 건 법정이뿐입니다. 법정이뿐이에요. 그러면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 주도 면밀하게 우리 딸 봐주시오. 내 도와드리리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죄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이런 상황, 국민들이 다 용인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법리를 동원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 또 무리한 그런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받게 만들고. 법원 검찰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예? 법원이 대놓고 피의자 봐주는 거, 이건 뭐 김성태의 일만은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은 이 이재용에 대해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심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파기환송심이라는 게 1심, 2심, 3심, 3심에서 다시 2심으로 가는, 이게 바로 파기환송심 아닙니까? 1심은 유죄, 그래서 감옥 갔어요. 예. 2심은 아시죠? 정형식 판사, 폼정. 이 인간이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뇌물액수를 크게 줄여가지고,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3심 갔어요. 3심 갔더니 야, 2심 판결 잘못됐어, 다시 해 해서 이제 2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폼정이 다시 재판하진 않아요. 새로운 판사가 2심 판결을 하는데, 지금 정준영이가 지금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준영이가 지금 노골적으로 이재용을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재용이를 봐주고 있어요. 지금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득달같이 삼성이 만들었죠. 그런 건 우리가 전문입니다. 과거에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인가? 삼지모, 이거 만들었잖아요. 뭐 무력화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삼지모가 됐지만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 심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까지 밝히기도 했는데, 이거 뭐겠어요? 2심 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그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 심리위원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재판부가 이 첫 재판에서 준법 감시 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하고 삼성이 석 달 만에 이를 구체화하니까 전문 심리를 통해서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은 감형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형으로. 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아서 불공평한 재판이라는 지적을 자초했는데, 재판부는 지난 17일 특검 쪽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분식 회계 있잖아요. 분식 회계한 거.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보류했어요. 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죠. 승계 작업과 관련한 이런 부정청탁, 여러분,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회계 사기, 증거 인멸, 또 주가 조작 등등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가장 악독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개별 현안과 구체적인 대가 관계는 심리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국내 최고 기업이고요. 날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동안 3대에 걸쳐서 계속 법을 위반하면서 그때마다 하여간 면피하려고 뭐 회장직 그만둔다, 무슨 삼성 지켜보는 모임 만들겠다, 뭐 그러면서 외부 감시인들을 뭐 삼성 삼지모 통해서 뭐 확립하겠다, 그리고 뭐 사회에 뭘 환원하겠다,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건 그때뿐이야. 여론의 비난이 잠잠해지면 또 딴소리 합니다. 못된 짓 해요. 그런데 이런 삼성을 또 믿어주자고. 야, 정말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이런 법치주의가 어디 있어요? 치료적 사법으로 넣네요. 치료적 사법. 이 사법이 앞으로는 징벌적 사법이 아니라 치료적 사법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끔 만들자. 범죄의 예방을 막자. 범죄의 예방.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삼성에게 어울립니까? 이건 재벌이 없는 미국 체제에서는 적합하지만 재벌에게 이런 사법
치료적 사법에 의한 준법 감시 시스템을 작동한다? 아니, 지금 그 회사 안에 준법 감시인이 없습니까? 그 몇백 명의 그 삼성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총수가 막강한 힘을 가진 재벌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준법 감시인 자체가 무력합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새로 만든다고 하지만은 준법감시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삼성의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안 주면 그만이란 거야. 뭘 준법을 감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재용 감형받기 위해서 꼼수 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재용이 50살 먹은 불우 청소년인가 무슨 치료적 사법인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음주운전처럼 피고인 개인 행동에 대한 교정과 회복이 필요한 범죄에서나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죠. 뇌물과 횡령 같은 기업 범죄에서는 치료적 사법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허구일 뿐이에요. 지역의 한 검사장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 재판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과가 예상되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대법원은 이재용 감옥보내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2심 와가지고 삼성을 치유한다. 삼성이 치유받기로 했으니 용서해주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좋네. 뭐,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면은 저 치료적 사법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저지르지 않을게요. 이러면 되겠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세대 3대에 걸쳐서 그 날마다 기업형 범죄,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치료적 사법 해주세요. 치료적 사법에 의해서 우린 용서받았어요. 좋네. 아주 좋아.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니라 감형준비위원회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정준영 판사. 지금 징역 1년 선고하면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징역 1년이면 그래도 1년 감옥 갔다 오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거의 1년 가까이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요. 감옥 갔다 온 걸로 쳐요. 한 8일 남겨놓고 1년 동안 감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장용진의 하객진에서 이 재판 관련한 이야기를 소상히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파기환송심의 결론에 대해서 이제 양형에 대해서만 사실 대법원이 양형 조건이 있을 때만 항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고죠? 상고인가? 상고. 그러니까 10년형이 넘은 사건, 뭐 사형, 이런 무기형 같은 큰 양형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거를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죠. 예를 들어 10년 밑에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심 결론을 그냥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받는데요. 그러니까 1년형 받으면은 이제 뭐 감옥에 8일만 있다 나오면 됩니다. 일주일만 있다가 나오면 돼요. 그럼 끝나요. 이재용의 그 무수히 많은 범죄, 국정농단, 또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 이거는 한 일주일만 감옥 갔다 오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법원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